나무석가 무니볼 반갑습니다. 평안하게 지내시죠? 예.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고, 그것은 마음의 흐름이 어느 하나의 대상에 멈춘 거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마음이 멈췄을 때 내면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제 오늘 얘기 드릴 건 또 부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삼매를 정의하십니다. 이렇게 집중한 후에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자, 마음 얘기입니다. 마음 얘기인데, 마음의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이게 저번 시간에 얘기한 모니타라는 마음에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내면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비유도 얘기 드렸습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건 모니타가 아니라 하드 디스크 쪽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식무변처까지는 지금 칠판 보시면 전부 하드 디스크로 끝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다. 현대 용어로 한다면 의식과 무의식 중에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게 삼매다. 요번 생만 얘기하는 그런 무의식 아니죠. 지금 순일이가 얘기하는 무의식은 굳이 언어를 차용한 거지, 전생 전전생 모두 저장된 그 무의식, 글로 들어가는 거다. 로이타사경에서 세상 끝에 스긴 서야 해탈이다 하셨죠? 그런데 세상 끝에 쓰는 건 세상에서 UFO 타고 나가도 쓸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것도 전에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 쓰는 방법은 한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셨어요. 한 길밖에 안 돼. 그런데 그까지도 한 길밖에 안 되는데 그 마음에 들어가 봐야 어떻게 세상 끝에 서냐? 그 마음에 들어간다가 삼매. 지금 식무변처까지만 들어가도 전생서부터 쫙 다 보이니까 마음 고까지 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들어가니까 끝없이 들어가죠. 그래서 끝없이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한 길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세상 끝에 쓸 수 있다 하니까 마음인가 봐. 그건 아닌 게, 마음으로 들어가서 식무변처까지는 들어가지만 식무변처를 나중에 통과해버리면 거긴 마음은 아예 없고 반야가 있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간 얘기니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뜻으로 집중하고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내면으로 향하는 전초전이 집중이 딱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유는 집중이 안 되는 건 마음이 흐르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흐르고 있는 마음은 하드디스크 쪽으로 안 갑니다. 그냥 모니터만 바빠. 얘 봤다, 쟤 봤다, 싸띠가 막 정신 안 차리고 만두 생각했다가 혓바닥에 맛있는 거 먹다가 신데렐라 상상했다가 혹은 뭐가 욕망이 있으면 욕망을 상상했다가 막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마음이 바쁘니까 내면으로 향하지 않고 늘 산란한 마음,
근데 왜 하냐 그거를 여겨보시면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그 산란한 마음이. 그런데 그 산란한 마음이 멈추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 그 흐르던 마음이 멈추면 삼매가 되면 그 삼매는 그 신의 상태거든요. 지금 안 죽었는데도 그 신이 된 거요.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내면은 그 신이요. 실제로 그 천상세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육체랑. 그래서 마음의 흐름을 멈출 이유가 있다. 한번 새길로 빠집니다. 종교적인 얘기 같으니까 이해 못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논리적으로 여겨보면요. 그냥 이 세계의 존재들,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외계인이 됐던 사람이 됐던 이런 존재들의 집중력이 높은 자가 높은 존재입니다. 같은 사람끼리. 산매 떠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수학도 집중력이 높은 아이가 잘하죠. 산만한 아이는 공부 못해요. 산만하다는 자체가 여기에 지금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사람끼리도 그렇고요. 실제로 닭, 침팬지, 사람 이 집중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이래서 그 아이들은 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개로 닭머리 이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 못하나요? 닭대가리. 그 기억을 0점 몇 초인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간단하게. 잘 못한다고. 집중도도 그렇고. 원숭이는 그보다 집중도가 높아요. 그런데 사람은 훨씬 높은 거죠. 집중도가 높아야 과학적으로 진보를 하지요. 집중도가 낮으면 산만하면 또 더더군다나 뭐 과학 얘기를 떠나서 어떤 일을 위험한 일을 벌릴지도 몰라요. 너무 산만하면. 그래서 그렇게만 보셔도 논리적으로 산만한 것보다는 집중력이 높은 존재가 더 우월적이죠. 그런데 삼매는 그게 아니라 그 너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음의 흐름을 멈췄다. 산란한 걸. 그걸 알 수가 있다. 새길로 빠진 김에 하나 더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산란한 존재가 집중도를 높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한번 여겨보시죠. 자, 수학하는 친구가, 어린아이가 수학의 집중력을 높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언뜻 생각하시기에. 수학 외에 이것저것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막 뭐 물 먹으러 가고 빵 먹으러 가고 이러면 집중 조금 했다 빵 먹고 집중 조금 했다 사과 먹고 흩어져요. 집중은 하면 할수록 계속 들어가거든요. 쫙 들어가 수학에. 그래 막 수학에 몰입돼야 되는데 중간에 또 사과로 끊어지고 만두로 끊어지고 또 도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 이해하셨다시피 이것저것 하는 것들을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집중하려고 그러면. 첫째로는 그게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수학에만.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보시계율을 어느 정도 하고 팔정도적인 삶을 살고 육군단속을 어느 정도 하라. 삼매전에 얘기하신 게. 그리고 싸띠까지 해라가 이것 저것 이것 하는 거를 일단 좀 줄여봐라 해요.
너무 일이 많으면 삼매가 안 되니까 줄여보고 그 다음에 수행 열심히 해라가 수행 주제, 그러니까 대상, 무언가를 하나 잡아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마음만 없어져라 해봐야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을 멈추려면 중간 과정에 수행 주제가 있어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집중하는 애는 마음이죠. 마음이 거기에 집중된 순간에 상이 딱 하나 남으면서 멈춰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멈추게 한 다음에 공부가 더 되면 요 하나 남은 상마저 없어지고 무심이 돼요.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여정입니다. 돌아옵니다. 하나에 집중하고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더 가라앉고, 그러니까 내면으로 향했더라도 삼매가 된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있어. 고요히 더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이 여정인데 그 삼매에 들기 전에 내면으로 향하게 되면 그때 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별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게 되면 삼매가 벌어집니다. 기왕에 새길로 빠진 김에 묘한 일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조용해지면, 자, 조용히가 뭐죠? 내면으로 향했다는 소리죠. 마음이 조용해졌다? 아까 그게 산란한 마음이, 시끄러운 마음이 조용해졌다 그 소리죠. 그러면 내면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혼침이 오는데 혼침을 넘어선 사람들, 그러니까 수행이 조금 된 사람들이죠. 혼침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묘한 일들이 벌어져요. 앞에 현실엔 없는데 예를 들면 연꽃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현실엔 없는 거예요. 내 눈엔 보여. 예를 들어서. 그리고 냄새가 기막힌 냄새가 나요. 이 세상엔 없는 아름다운 냄새가. 그리고 그 연꽃도 색깔이 이 세상엔 없는 기막힌 색깔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없는 색깔, 이 세상에 없는 냄새, 와, 너무 좋지요. 이런 일들, 혹은 이게 왜 별하별 일이 다 벌어진다고 했냐면 사람마다 저장된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은 연꽃이 아니고 또 다 달라요. 요게 삼매가 아니고 삼매 전에 벌어지는 묘한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묘한 거에 플러스 그 묘가 멈춰버리고 희열이 있게 되면 그건 초선일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 가려면 복잡하니까 대체적인 묘는 그 삼매 전에 그런 내면에서 묘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거 너무 비현실이다. 비종교인들은 이럴지 몰라서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종교 떠나서. 이건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이, 저녁에 주무실 때 꿈을 꾸면 꿈에서 벌어지는 나도 있고 세상도 있을 때 그거 꿈에선 진짜인 줄 알지 않나요? 맞습니까? 꿈 깨기 전에는 진짜고 거기에 아름다운 색깔도 있고 꿈인데도 냄새 나나요? 꿈에 꽃이 나오면 냄새? 하죠. 꿈에서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듣고 다 하잖아요. 꿈인데. 좀 황당하지 않아요? 꿈인데 어떻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다 합니까? 꿈에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몸뚱아리를. 꿈에 몸뚱아리 만들면 걔는 느낌, 인식 다 있어요. 행과 식이 몸뚱아리인 색을 만들면 의도와 아뢰야식이 느낌, 인식 다 벌어집니다. 꿈에서. 리얼하게.
그리고 꿈에서 만들어진 그 가짜 아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현실에 내가 생각하기엔 그 가짜 아이도 식이 있잖아요. 식이 만들었기 때문에. 행식이. 안식, 이식 이런 게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지요. 저장된 기억에서 냄새들을 끄집어내서 꿈에서 표현, 투영을 합니다. 묘한 일이죠. 조금 생각해 보실 이유들이 있습니다. 12연기에 돌아가서 12연기를 잘 아는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 꿈에 저기 꽃이 있지만 꿈에 가짜 꽃이 냄새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꿈에 냄새 맡잖아요. 응? 어떻게 맡는 거예요? 식이 꾸는 꿈이잖아요. 식의 냄새가 저장돼 있거든요. 저 대상이랑 상관이 없다? 자, 거기까지 나면 복잡하니까 하려던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냥 아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라. 연꽃이 있으면 꿈에도 냄새 맡으니 당연히 냄새 나겠죠? 현실에 없는 연꽃이더라도. 왜냐하면 얘 자체가 지금 내 무의식이 투영한 애거든. 무의식 투영은 아주 쉽습니다. 자기 무의식에 있는 영상을 바깥에다가 얼마든지 투영시킬 수 있어요. 그거 공부랑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나 가르쳐주면 한 1분 안에 돼. 여기 해본 분 많아요. 내면의 게 바깥에 허공에다가 벽에다 아무데나 투영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에서 떠오르는 연꽃이 내면에서 일단 공부 좀 된 거예요. 장엄한 연꽃이 여기에 있는 게 밖에 딱 투영된 거예요. 그리고 내면으로 들어갔으니까 무의식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아까 꿈이 무의식의 표현이에요. 지금 아르야식에서 냄새 얼마든지 맡는 거죠. 현실에 다 투영됩니다. 투영되는 게들 해보셨죠? 그 안에 보이게 한다면 바깥에 보이는 거. 그게 쉬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게 몰라서 모른다면 죽을 때의 영상이 자기 살아온 게 전부 다 찰나에 죽기 일보 직전에 요 앞에 그 영화처럼 굴러갑니다. 찰나에 모든 그 생이 50에 돌아가신다면 50생이 낱낱이 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우유 먹고 뭐 응애응애 뭐 나중에 자라갖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무슨 생활하고 뭐 어떻게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애들이랑 놀고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낱낱이 해서 50에 돌아가신다면 50년이 다 보입니다. 그때 여기서 보입니다. 영화처럼. 이유는 여 안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여 안에서 툭 하고. 그게 여 안에서 보여지는 게 이만큼 띄어져서 보여져요. 허공에. 눈 뜨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게 바깥에 투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묘한 것은 가지가지가 벌어져요. 그런데 그 묘한 게 왜 산매가 아니냐면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이 움직인다가 아니라 냄새 맡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냄새도 움직임입니다. 냄새가 다르게 이렇게 맡아지는 건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더 들어가서 멈춰버려 들어가면 이제 그 산매가 된다. 왜 이 새끼로 빠졌냐면요. 점검들 하실 때 많이들 그런 체험들 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내면에. 그래서 그건 너무너무 많은 가지수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모두 점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그게 내면으로 들어가면 묘하게 벌어진다. 묘심. 그리고 대체적으로 산매는 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매에 들어간다. 이렇게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서는 부처님 말씀으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웬만큼 해놓고 이제 다시 부처님 말씀으로 경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칠판 보시고요. 칠판에 보시면 이제 그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초선을 보겠습니다. 초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든다. 일단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줄 봅니다. 예. 그리고 먼저 이걸 얘기 드리죠. 초선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이 사라진 상태가 첫 번째 삼매입니다. 지금 감각적 욕망은 마음의 흐름이죠. 해로운 요소들도 마음의 흐름, 산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산란한 마음들을 없애버린 뒤 이러지 않으셨냐면 산란한 마음들은 통론이에요. 통론. 복잡한 마음은. 그게 왜 생겼냐? 분석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우리들의 복잡한 마음은 욕망 때문에 생겼다.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해부하면 해로운 요소들, 법, 여러 안 좋은 요소들을 즐기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다. 자, 이해되셨죠?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긴 산란한 마음을 없애라 이렇게 정의하시고 초선에서는 더 강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란한 마음은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에서 생긴다. 즉 여기 보시면 산란한 마음 없애보세요 하면 없앨 수 있나요? 산란한 마음이 뭔지도 몰라. 왜 온지도 몰라. 못 없애?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그거 말이에요. 욕망에서 온 거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말이에요. 욕망 외에도 성내고 뭐하고 해로운 요소들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좀 줄여야 삼매가 돼요. 물론 나중엔 삼매에 들었을 때 완전히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미리 줄이려는 노력을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선은 그게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의 그 상태에 들어간다. 물론 여기서 미리 얘기 드립니다.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지나가면 다시 해로운 요소와 욕망이 생깁니다. 이유는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매에 들었다가 굉장히 신의 상태에 들었다가 지복에 들었다가 빠져나오니까 삼매에 들은 건 좋았는데 빠져나와서 한참 시간이 지나가니까 도로 복잡한 마음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나는 삼매를 안 해야지. 어리석은 사람. 현명한 사람은 삼매에 드니까 분명히 신의 상태였고 지복이었다. 깨달음의 상태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엄청난 상태였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인간의 이 세계는 될 게 아니다. 그런데 나는 다시 삼매에서 빠져나와서 도로 원래로 돌아왔다. 이유가 뭘까? 탐진치를 아직 소멸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삼매를 공부 지어야겠다. 이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부처님께서. 도로 빠져나오게 되는 건 자기가 빠져나오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자기가 탐진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삼매에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고 어느 정도 들었다가 자기랑 상관없이 빠져나옵니다. 처음에.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욕망과 해로운 요소를 떨쳐버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안 떨쳐져. 그래서 뭘 하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을 합니다. 일단 그건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을 하면은 드디어 어느 순간에 떨쳐집니다. 뭐가? 욕망과 해로운 이 요소들이. 어느 순간에 떨쳐지면은 바로 삼매에 듭니다. 초선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선의 성격이 뭐냐? 희열과 행복이다 이러시는 겁니다. 정리되나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칠판 보시면 초선이란 뭐냐? 감각적 욕망,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게 초선이다. 그런데 이게 맨 앞에 왜 먼저 나왔냐? 삼매 초선 들기 전에 계율보시로 어느 정도 이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삶에서. 그리고 계율보시로 어느 정도 욕망과 해로운 걸 떨구었다고 해도 완전히 떨구어지진 않는다. 완전히 생각의 흐름이 멈추는 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흐름이 멈추려면. 이해되셨죠?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니까 욕망을 없애고 해로운 걸 없애려고 해봐야 완전히 탐진치 소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흐름은 계속 흐르고 있을 거잖아. 옛날보다는 덜 산란하지만. 그러니 삼매들 기회가 없으니까 일단 멈춰버리려면, 탐진치가 남은 상태에서도 멈춰버리려면 수행 주제를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어느 순간에 떨쳐 버려진다. 그때 초선에 든다. 그때 희열과 행복이 있게 된다. 정리됐습니까? 그럼 다 밝히신 거예요. 뭘 밝혔냐? 한번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돼요. 초선이 뭐지? 우리 궁금하잖아. 부처님께서 초선은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이 사라진 상태야. 아, 이치가 이해됐어. 이치는 이해됐는데 어떻게 하지? 그 어려운 걸? 앞에 어느 정도 떨군 다음에 해로운 것들을 지속적 관찰을 해봐요. 방법으로. 수행 주제 하나에 옳거니 그거구나. 그러면 삼매에 들어요. 알았어. 근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초선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궁금해요. 누구한테 여쭤보려고 그래. 검증받으려고. 근데 검증받을 필요 없이 답을 다 주셨어. 검증해봐야 누구한테 물었는데 이 선생이 사입인지 사된사 선생인지 진짜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이 선생이 그거 초선이야 아니야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검증할 게 주신 게 희열과 행복이 있으면 초선이야. 주신 거예요. 다 주셨죠 지금. 초선에 들어가는 이치, 들어가는 방법, 들어갔을 때의 결과물, 희열과 행복입니다. 이 희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합니다. 전류를 동반합니다. 전류를 동반한 희열. 이해 쉽습니다. 물론 삼매까지는 아니지만 삼매와 이 세계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 여기 삼매, 요 중간에 교집합, 감동, 삼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감동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인간 승리, 다리가 의족이에요. 그런데 올림픽 완주해, 마라톤. 실제 예지요? 의족 스프린터, 뭐 이런 거. 우는 분 많을 거예요. 인간 승리예요. 그걸 보면서. 물론 1등 못하죠. 그 1등 못합니다. 근데 옛날에 정말 그런 영화도 보고 많이 울었고 실화도 보고 많이 울었고 많이 웁니다. 그때 울 때 그 감동이 진하면 전율이 있던가요? 막 그 소름 돋는 거 있잖아요. 전기 흐르듯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없던가요? 감동이 지나면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우면, 그리고 눈물이 나면서 슬퍼서 우나요? 막 행복해. 그렇지 않던가요? 감동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마음에 해로운 요소가 적은 사람이에요. 남을 보면서 감동하잖아요. 즉, 앞서서 여기 나오잖아요. 해로운 요소가 좀 적으면 삼매가 안 돼도 감동이 많아요, 삶에. 부처님께서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행복한 자는 안 닦아도 삼매에 들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면 그가 신의 상태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닦는 건데, 지금 감동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안 닦아도 그 피라미드 구조에 그 사람들이 소수예요. 밑에 대다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게 더 가면은 이제 자비로 가는 거죠. 자, 돌아와. 감동을 해본 분은 알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뭐 부분적으로 전기 같은 전율을 동반한 막 소름이 쫙 돋으면서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전율을 동반한 희열이 있지요. 그게 더 굉장히 많이 간 게 이 초선이다. 그게 희열입니다. 희열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구석구석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그래 부처님께서 경전에 하신 말씀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그 인도에 가루 비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루에 그 가루 비누인데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누가 이제 이렇게 단단한 비누가 됐어. 물기가 안 머금어진 곳이 있나요? 그 안에 물기가 꽉 스며들었겠죠. 가루 비누. 초선의 그 희열과 행복이 그와 같다.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다.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스며듭니다. 희열이. 그러니까 소름 돋듯이 다 돋아나는 게 모세혈관까지가 전부 희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약하게 들면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어디 부위에. 그러나 제대로 초선이 됐다 하면 부분적이 아니라 머리에서 시작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갖고 발끝까지를 전부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희열은 전율을 동반한 그 희열이요. 그때 그리고 행복은 좀 다른 의미인데 두 단어로 쓰신 이유입니다. 희열은 그 전율. 그때 엄청난 지고의 행복이 있다. 이제 죽어도 좋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살았어. 이걸 몰랐다니. 난 이제 죽어도 좋고 이거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럴 수가. 이거 모르고 갔다면 어떡할 뻔했지. 죽었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은 80년을 그냥 살래요. 차라리 한 1시간 이 상태에 들어있을래요. 하면 1시간 대 한 80년을 바꿔치기. 1시간만 들고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죠? 그 정도예요. 초선이. 그런데 그 너머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초선도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해라.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삼매를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해라 그러셨어요. 이유는 보시면 이게 구경이다 초선이 했는데 초선에 맨 처음에 하게 되면 들어가는데 시간 걸릴 거잖아요. 뭐 한
30분을 지속적 관찰을 해야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들어가든지 이거를 즉각적으로 들어갈 때까지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해로운 것들이 거의 없어져야 즉각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유지할 만큼 빠져나올 때 그러면 하나 더 그 검증을 경외는 안 계시지만 검증할 수 있는 걸 하나 더 두고 지나갑니다. 아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다 채워졌는데 왜 나는 즉각적으로 못 들어가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들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는 희열이 꽉 찼으니까 된 것 같은데 구경이 왜 한참 있어야 들어가 하냐면 그게 구경이 아니기 때문인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차는 것도 경우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비유가 적정한지 모르는데 아까 비누가 알갱이가 큰 거다라고 해볼게요. 크면은 물로 이렇게 해서 반죽해서 비누를 만들었을 때와 알갱이가 너무너무 극세사, 극미세, 거의 안 보일 정도의 알갱이에 물을 해서 만들었을 때 이게 나 과학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과학으로 또 물의 양이 똑같은 거 아니야 혹시? 하여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에 물이 더 많이 스며들었다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극미한 비누에 그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차더라도 그 농도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밀도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거칠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희열이 찬 경우가 있고요. 거친 게 아니라 미세하게 그렇게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세하게 구석구석에 더 차는 게 더 지고스럽고 더 행복하다. 더 해로운 게 몸과 마음에서 빠져나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삼매를 왜 해야 되냐는 건 행복하니까 물론 하지요. 신의 상태니까 하지요. 깨닫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경에 계시다시피 삼매에 계속 두면 해로운 게 사라진다. 이 얘기는 삼매에 안 들면 나가 해로운 걸 없애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삼매에 들면 해로운 게 시간을 없어지면서 단축을 빨리빨리 없애면서 단축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일으킨 생각과 이제 방법론인 지속적인 관찰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다음 거를 잠깐 보시면 이 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금 칠판에 나오죠? 지속적 관찰은 아니고예요. 없고 내지. 자, 초선의 반대예요. 초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해야 된다고, 이 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은 아니고 반대예요. 요거를 일단 두 개를 여겨시고서는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초선은 이꼬인데 앞서서 수학하는 아이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학하는 어린 학생이 밖에 만두 먹으러 가고 수학하다가 사과 먹으러 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수학의 흐름에 들어야 돼요. 집중. 흐름에 드는데 그 집중했다고 얘가 바로 집중 못하죠. 그 시간에 아이가 계속 수학을 하게 되면 점점 흐름에 들어가요. 그 안에. 몰입, 깔때기처럼. 몰입이 되면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형성. 우린 무엇이 됐건 뭔가 하나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필이 꽂혀요. 계속 그것만 보면 그쪽 흐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엔 수학이 집중이 안 돼도 책 펼쳐놓고 계속 일단 그걸 해요. 그럼 흐름에 들어.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 몰입해. 이렇게 해서 집중이 되는 건데, 자, 돌아옵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은 집중을 하기 위한 겁니다. 전초전. 일으킨 생각은 아이가 수학책을 처음에 펴놓은 거예요. 그 수학의 흐름에 들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로 수학이 관찰은 안 돼, 몰입이. 그 흐름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거 참 애매하게 이번에 끝나네요.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한데요. 시간은 다 됐고 애매하게 끝나갔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한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초선, 2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아니고 내지는 없고, 그거 한번 경 계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삼매를 같이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